안녕하세요, 공시버스입니다. 존 리를 아십니까?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 매스컴에 몇 년 전부터 자주 등장해서 요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주식 투자의 전문가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저도 궁금해서 이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검색해 봤는데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이고, 그가 주도한 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여러 비판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어쨌든 오늘 이 존 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그의 강연 영상을 보던 중에 그가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는 말과 월세를 사는 것이 사실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면서 강연을 듣고 있던 수많은 패널들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떤 패널은 자기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자기 집을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이고 월세를 사는 것은 돈을 저축하지 못하고 지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대부분의 패널들이 비슷하게 말하더군요. 이에 대해 존 리는 바로 당신은 전형적인 금융문맹입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월세를 사는 기회비용으로 다른 더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답변을 하고 영상이 거의 끝이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세를 사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을 먼저 사는 것이 맞을까요?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는 존 리의 월세에 대한 생각은 사실 대부분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패널들이 존 리의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대한민국 문화 중에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금융 문맹이 시작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구네 집은 어디 아파트다, 몇 평이다 라고 비교하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교육 및 재산 수준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우리는 이 부동산과 금융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회를 진출해서 현실에서 몸으로 배우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대학에 가서는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당연히 환경적으로 금융문맹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저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실박스 사업을 하면서 차를 여러 번 바꾸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방 여러 곳을 직접 운전할 일이 많고 또한 교통지옥인 대도시의 방문도 자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 차종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공교롭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니 우리 중개회원들은 회원비를 받아서 벤츠 굴린다 라고 질투 어린 말들을 하더라고요. 모닝과 오래된 오피러스를 타고 다닐 때는 사장이 무슨 저런 허접한 차를 끌고 다니냐면서 대표가 맞냐고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린 생각보다 지나치게 타인의 행동, 타인의 재력,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금융 문맹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타인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잠시 옆으로 샜는데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투자를 위해서 월세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이 정말 없어서 보증금이 200만 원도 없는 이런 경우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존 리가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돈도 없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투자를 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저축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존 리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겠죠. 존 리가 말하는 월세를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목돈이 있기 때문에 그 목돈 중에 최소의 자금으로 월세를 살고 나머지 목돈을 어딘가에 투자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존 리의 말대로 월세를 살면서 성공적으로 자산을 늘린 어느 한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요. 20대 후반에 단돈 2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매가가 1억이었고 대출을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고정이율 5.2%, 월 30만 원 정도씩 나갔고요. 집수리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즉시 월세를 놨는데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6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손익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2천만 원 투자해서 월 30만 원 정도의 월세 순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분은 본인 집이 아닌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아파트가 방이 3칸이어서 중간방과 작은방을 세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동거인을 구해서 각각 무보증에 월세 30만원, 20만원씩 임대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천만 원은 본인이 내고 방 2개 월세 놔서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주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대략 2년이 흐르니까 2년 전에 구매한 아파트 1억짜리는 1억 2천이 되어서 시세 차이까지 거두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분은 20대 중후반의 싱글이었고 동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으니까 가능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일도 하면서 3천만 원의 자산이 2년 뒤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된 거죠. 그 후 이분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5천만 원의 자금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다가구 주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분은 월세에 살면서도 투자한 부동산에서 훨씬 더 많은 월세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는 2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으로 부동산으로 예를 들었지만 존 리는 주식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월세를 살면서 다른 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당장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기타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 월세를 살아도 될 만큼 추가 투자 수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 리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에게는 앞에 말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지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존 리에게는 투자라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해 돈 버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투자 행위가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존 리가 말하고자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투자를 하려면 먼저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라. 금융 지식을 쌓아서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을 공부해라. 이겁니다.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듯이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실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의 강연을 들으면 20년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직장 생활만을 통해 얻는 수익은 경제의 자유를 얻기가 힘들다. 자영업도 마찬가지다. 사업체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 후에 투자의 세계에 진입하여 자본가, 즉 투자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얘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금융 지식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존 리나 부자 아빠의 마인드로 살아가려 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공부를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지속적인 실천과 공부,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업을 당장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서 부동산, 주식, 펀드 같은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 후 시드머니를 만들고 투자를 통해 점점 더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를 사는 기회비용으로 다른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해야만 하는 것이며 그 확신을 위해서 금융 지식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도 저도 불가능하다면 월세에서 전세 그리고 자가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을 포기하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노후 대책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실박스입니다. 감사합니다.